교육에서 저희가 배우지 못한 것, 좀 잘못 배운 것, 그런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중등 국어교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씨의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상징이 뭐냐, 그 사람 무슨 동인에서 활동했느냐, 그런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감각이에요. 언어에 대한 센스. 이거를 저희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피카소가 샤갈 그림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마티스가 색을 아는데 샤갈도 좀 안다. 그 얘기는 자기도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가들 다 색을 잘 다룹니다만 특히 이제 마티스의 그림 이런 게 고급이죠. 피카소도 그렇고 샤갈,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사람이 고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체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보면 귀를 위한 예술, 그게 음악이에요. 우리 몸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위한 예술, 회화나 조각이나 영화는 좀 복합적이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근데 예술 중에 코를 위한 예술이 없어요. 향수 이런 거는 있지만 코를 위한 예술이 없고, 그 다음에 혀를 위한 예술이 없어요.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감촉을 위한, 피부를 위한 예술, 그런 것도 없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그러면 음악을 하려면은 기본이 음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회화를 하려면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문학을 하려면 언어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희 하여튼 최근에 제가 이제 동시집 말놀이라는 걸 내면서 우리말을 운을 맞춰서 두 운을 맞춰서 이렇게 84편을 썼어요. 우리말에 이제 우리가 시 그러면 운문 그러는데 운문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글 창제 이후에 운문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율은 있었는데 이 운이 과연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시나 다른 시들은 이제 두운, 가군, 또 글자 수도 맞추고 이래야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어떤 우리말의 재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미로 끝나는 거, 맨드라미, 귀뚜라미, 쓰르라미, 동그라미,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동시를 쓴 게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어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뜻이지만 햇빛이 있고 햇살이 있고 햇볕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죠. 그게 뭐 달라? 아무거나 쓰면 되지. 근데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햇빛과 햇살과 햇볕의 어감의 차이를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햇빛은 직선의 느낌이에요. 햇빛,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리꽂혔다,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창의 이미지, 어떤 칼의 이미지, 그런 거하고 맞지 않나 하는, 그게 이제 햇빛이에요. 눈을 찌르는 햇살, 그건 눈을 찌르는 햇빛 이런 게 더 예리하죠. 햇살 같은 경우에는 좀 곡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햇살 속에서 나비가 너울거렸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비가 너울거릴 때는 햇빛보다는 햇살이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물무늬,
물무늬가 그 일렁거릴 때에 거기에 맞는 언어 선택, 그런 것도 햇살이 아닐까 싶은데, 햇볕은 또 좀 달라요. 햇볕은 어떤 면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햇볕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햇빛이 내려앉았다. 이건 이상하거든요. 손바닥만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그 뭐 한 예입니다만, 그 햇빛과 햇살과 햇볕 요런 차이, 그 다음에 저희가 그 88년도에 그 맞춤법, 그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학자들은 많이 그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문인들은 별로 참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설주의보에 보면은 수소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수소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이 저놈은 수소단데 저놈은 수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집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 이거는 못 고치겠다. 이거는 완전히 그 불알 없는 소 같다. 저놈은 수소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설주의부에 저놈은 수소다. 그래서 백정한테 그 도끼에 백정의 그 빼빼 마른 백정의 도끼를 맞아 죽어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고도 저놈은 수수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어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시를 쓸 때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아지랑이로 처음에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지랭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요번에 88년에 다시 아지랑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지랑이는 굉장히 국습니다. 아지랭이하고 랑이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봄날에 그 아지랑이들이 이렇게 피어오를 때 거기 뭐 냉이꽃 이런 것도 피잖아요. 그러면 냉이의 이 애모음 그거하고 아지랭이하고 얼마나 잘 어울려요. 아지랭이 속에 냉이꽃 피고 이러면 이게 뭐 좀 맛이 있는데, 아지랑이 굉장히 굵은 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학하는 사람은 언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이몬 끄네가 그랬어요. 시법이라는 시에서 훌륭하게 선택되고 배치된 언어가 말들이 한 편의 시를 이룬다. 시법이 뭐냐? 언어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화가들 같은 경우에 음을 사랑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소리 사랑하고 그것처럼 작가도 언어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언어가 공짜라는 거예요. 화가는요, 그림 그리려면 물감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지랭이 500원, 노을 1000원 그렇게 사다가 아마 시 쓰라 그러면 언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근데 언어가 이게 뭐 달물이든 해물이든 뭐 해바라기든 보석이든 이게 다 공짜니까, 수평선이든 언어를 막 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수평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떤 건데 이게 그걸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해, 태양이고 값을